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카이데일리의 그 뉴스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를 여러분들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쌀쌀하죠? 영하 5도입니다. 오늘은 영하 5도인데요. 오늘 정도 오후부터 풀려서 내일은 좀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고 이 기상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샘추위니까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옷 단단히 차려입고 출근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모든 조직이 장악이 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법부 국회의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잘못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어났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삼 계엄령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 그렇게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깨우쳐졌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올바로 가는 분위기로 서서히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러한 수순으로 이제 정상화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할지라도 이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또 사회주의 세력들, 중국 사회주의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척결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결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우뚝 서는 그러한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선거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엄청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전세계 부정선거 한미공조수사 솔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마지막 변론서 밝힌 헌재 제출 언급한 기밀문서가 관심이 쏠리고요. 두 번째, 1월 서울구치소 불법 구금 때 트럼프의 다량 기밀 서류를 전달했다. 세 번째 주제는 주한중 대사, 민주정당 해산 한미 공조수사 본국에 보고했다는 설이 있다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논조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하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그죠? 108명. 108번이라는 불교에 108번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108명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부정선거를 이번에 또 엄청나게 획책했잖아요. 부정선거 증거도 다 있고, 대통령 비상계엄을 한 이유도 부정선거로 무도하게 국회를 장악한 인간들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고 국회 해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기 총선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이제 각하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현지에 보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108명인데 82명일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선거, 부재자 투표 포함해서 사전선거에 대해서 관외선거, 관외, 관내, 사전선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사전선거로 국회의원이 많이 당락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더불어에서 이렇게 파견된 위장 우파들이 곧 126명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82명, 108명 빼기 82명 하면 26명이잖아요? 그 인간들은 왜 안 했어요? 네.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리스크를 털어내고 복귀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한 전방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짝짝짝짝짝.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내지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10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여의도, 광화문은 물론이고 여의도, 대전, 대구, 심지어 광주, 그 다음에 춘천, 각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 세대에 이런 거에 자극받아서 2030 세대들, 그들이 또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각 대학마다 시국 선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자유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대두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등등 전국에, 그 다음에 또 저런 전남대 카이스트라든지 또 춘천 강원대라든지 또 기타 등등 중앙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공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그 핵심 속에 우리나라의 A웹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A웹이라는 기구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을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A웹을 지원하는 그 세력이요. 무슨 세력이라고요? 시진핑, 중국 자본이잖아요. 중국의 초한전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초한전이라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웹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웹에서는 뭐예요?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전산 장비 이런 모든 부분이 중국제, 에이웨이, 중국 화웨이, LG 플러스도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쓰잖아요. 그럼 중국 화웨이가 납품하는 장비 속에 스파이 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당신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죠? 미국의 선거 제도는 재선까지 중임제가 4년 중임제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000명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거구를 다 감시를 했죠. 철저하게 변호사들이 감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 걔네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했던 낸시인가요? 펠로시인가? 해가지고 써 나왔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예요? 언론은 트럼프가 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있었죠. 6,000명 넘는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들을 감시하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획책했던 이런 일당들이 움직이지 못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이 정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계속 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극구 치부해온 국내 오피니언 리더와 주류 언론의 비흡한 정보력에 경종을 울리는 조처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야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신뢰와 그 다음에 공정한 것이, 불의와 부정직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도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거짓말시키는 인간들이 승승장구하고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이 진짜인 양 변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권모술수가 능하고 서로 이제 불신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또 위해를 입히고 또 사람을 죽였어도 우기는 거예요. 죽였어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완전히 동물의 세계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를 찾아서 끊임없이 불의와 싸웠던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실까요? 5,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중국의 속국이었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의 속국이었으면 벌써 넘어갔죠.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한국, 조선족,
조선이었었으니까 조선족이라고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근성이 어떻습니까?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유력한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기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에 걸친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고 헌재에 기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면서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룬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재판 과정에서 떠벌리면 우리나라에 큰 흔들림이 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기밀 자료가 헌재의 최근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예측을 뒤엎고 8대0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내부 기류가 급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기밀 서류를 보고 아무리 문영배라는 아무리 이런 인간들이 아무리 좌파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이거는 역사에 지탄을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8대0으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화문 집회라든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내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던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특사를 보내서 수백 장 분량의 기밀 서류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본지에 윤 대통령 측에서 200쪽 이상 분량의 영문으로 된 서류를 트럼프 측에 전달한 사실을 중국 측 휴민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담긴 비밀 문건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스파이죠. 중국 스파이. 지난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직후에 부정선거의 국제 카르텔에 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헌재의 최후 진술에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못 박았죠. 못 받기도 했죠. 통상 국내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국제 카르텔로 인식하진 않기 때문에 북한 이외의 또 다른 국가의 부정선거 카르텔 개입을 공개 암시했다는 해석이 즉시 뒤따랐습니다. 트럼프 Garin, what a difference we got. 등등등등. 이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후 8시 29분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 고 굵은 글씨로 명시한 뒤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에 가야 한다. 고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SNS 캡처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조야의 유력 인사들이 부정선거 수사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좌파 빨갱이들, 종북주사파들 빼고 그놈들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법부 침투하고 경찰 침투하고 검찰 침투하고 그다음에 각 그 학교 노조를 통해서 노조를 장악한 이들이 언론 노조부터 모든 것이 이제 그 카르텔들이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구나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저 독버섯들이 곰팡이들이 침투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언론을 왜 다루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또 부정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우리 국민들은 표로 참정권을 하지 않습니까? 표로서 나의 그 주장을 한 표지만 주장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독재자들이나 좋아하죠? 근데 우리 표가 훼손되니까 그 훼손된 거를 우리는 줄기차게 훼손되지 않게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잖아요.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연설에 앞서서 14일에 오후 8시 29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진실의 말, 미국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 미국의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 했잖아요. 구체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전자개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그 전세기가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부정표 이미 찍어놓은 거를 그 선거 개표할 때 도착해서 그거 했는데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에 가야 한다. 고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15일에는 법무부 연설에서도 우리의 전임자들은 법무부를 불의의 부서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일축한 전임 행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 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러한 시절이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 불의한 시절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행했던 잘못과 권력 남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트럼프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3월 7일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선거를 조작했지만 나는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배우 모건 프리먼이 리트윗한 게시물에서만 조회수 384만 8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된 공개 발언이라는 해석이 대두된다. 예, 트윗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밝힌 2020년 미 대선 1년 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정보보고 합동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2월 5일 국가정보실장이 펴낸 41조 분량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도 높게 예측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그게 A웹이에요. A웹. 근데 A웹은 어떻게 운영된다고요? 대한민국의 그 중앙 선관위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이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은 작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친미 후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화민국 통합을 유도하는 영향력 활동을 지속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12쪽 악의적 영향력 작전 항목에서는 중국 선전부서가 인공지능, 여기서 중국 나오죠. 중국 선전부서가 이 AI 생성 콘텐츠를 틱톡 등을 통해서 2022년 미국 중간 선거 기간에 양당 후보를 겨냥한 시범 활동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3월 중국의 AI 생성형 콘텐츠가 이미 대만 총통선거에서 시험 가동된 사실을 보고서로 공표를 마이크로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와, 이렇게 깁니다. 작년 3월 5일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 MDTI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중국은 최소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만에서 시험 가동을 마쳤다며 중국은 한국, 인도, 미국 등 올해 한국의 4월, 인도 4월, 미국 11월, 이거는 뭐냐면 작년이죠. 작년 4월, 인도 4월, 미국 11월, 중국 주요국 선거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해서 대만에서 독립주권 지지 후보로부터 유권자의 지지를 빼앗기 위한 테스트를 했다고 명기했고, 중국은 이미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AI가 생성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시도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국가지원 기관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대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2020년 전에 총선 전에는 2020년 총선 전에는 사전선거함을 보관하는 이런 자리에서 시민 감시단이 있었으니까 원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아예 우체국 선거 사무실을 밤새 불을 켜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전산 조작부터 해가지고 표도 신건지 맞바단표, 그 다음에 배추님표, 그 다음에 일장기표, 점점 더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장악했으니 아무리 부정선거에 대한 이 고발을 할지라도 땅땅땅 천대엽이라는 이 쌍놈의 시새끼, 그냥 시베리아 허스키 새끼들, 이를 딱딱딱 부정선거가 아니다. 뭐다? 근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화나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잖아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틱톡에
모 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캡컷 도구를 사용해 뉴스 진행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영국 정부는 중국 지원 해커들이 정치인, 언론인, 기업 그리고 영국의 선거 감시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수년간 사이버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1월 남미에도 중국이 AI 생성 뉴스 프로그램이 여론 조작에 악용됐다는 보도도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미에서도 중국의 AI 생성 뉴스 프로그램이 여론 조작에 악용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 말미에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그룹이 북한이 함께 관여하는 가운데 2024년 한미, 인도 등 각국 주요 선거를 겨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년 전에 이 보고서를 내다봤는데 네. 이 같은 경보성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정권이 11월에 교체되면서 한국, 인도, 미국 선거에서 중국이 개입했는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강요들이 일관되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언급하는 데는 한국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 간첩단에 관한 수사 결과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선관위에서 12.3 계엄령 발표를 했을 때, 머리에 두건 쓰고 대형 버스 대여섯 대를 통해서,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검은 두건을 씌우고, 버스가 떠나는 거 여러분들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이 중국 해커, 이게 없었다. 다 그 거짓 뉴스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에서 음모론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봤잖아요. 중국 간첩단. 근데 없다고 하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거죠. 그런 놈들은 뭐라고요? 시베리아는 허스키 개새끼. 그런 놈들이란 얘기예요. 짱 개새끼들. 이런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냈다는 동향 보고서가 정보지 형태로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주목된다. 자, 결론이 되는 겁니다.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한 한미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중국 대사관은 전망한 것으로 정보지는 언급했다. 앞서서 다이빙이라는 이름도 희한하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반중 집회 등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외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허겸 기자가 발표를 기사를 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제 한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되면 세계 부정선거를 다루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카이 데일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 정론, 언론, 아주 정직한 언론, 이런 언론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조선일, 조중동 이런 언론들은 폐간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라든지 뉴데일리, 진실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이런 언론들은 필요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른표 TV는 부정선거가 없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주제, 전세계 부정선거 한미공조 수사가 솔솔 나온다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 가짜 뉴스에 물든 연합뉴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정유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인가요? 그분이 아직도 9년째, 10년째인데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저 무도한 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감옥에 gathin 그분을 빨리 석방하기를 바라고요. 또 재산까지 다 뺏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 뉴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을 싸그리 다 감옥에 쳐넣어서 이 철저한 법의 응징,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선거 제도에서 수개표, 즉시 수개표, 대만이나 독일처럼 즉시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